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2년 만에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방역과 민생을 주제로 국민 질문에 직접 답했는데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수현 수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그렇습니다. 네네. 네, 많이 바쁘실 텐데 어제 네. 국민과의 대화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와대 네. 내부 자체 평가는 어떻습니까? 예, 하여튼 국민들께서 다양하고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는 한 20개 정도 질문을 예상했는데 한 30개 정도 질문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역시 이 코로나 방역, 또 일상 회복 시기에 국민들의 걱정과 또 이 질문이 많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대통령께서 뭐 진솔하고 솔직하게 인정하실 건 하시면서 또 자부심에 대해서 말씀하실 건 하시면서 다 하셨고요. 네. 그래서 국민께서 좀 많이 공감해 주시기를 저희는 그 소망하고는 있습니다. 예. 네. 혹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좀 아쉬우셨을까요? 어제 그 국민과 대화에서요. 네. 네. 뭐 언론의 평가도 그렇고 있습니다만 뭐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 뭐 이런 시기에 네. 뭐 시원한 뭐 정치 현안에 대한 말씀도 좀 듣고 싶고 아, 네. 뭐 했다라고 그런 뭐 그런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아쉬움을 표하는데 네. 아마 청와대는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그런 음, 주제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건 국민께서 이미 아시고 계실 겁니다. 네. 다만 그런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실 수가 없었지만 네. 그러나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일상 회복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 과거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는 것인가, 네. 민생 경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부동산, 청년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이 코로나가 끝나면 뭐 탄소 중립 등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또 어디인가라고 하는 뭐 이런 전체적으로 사실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뭐 주제가 한정이 돼 있지만 많은 질문이 음,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 물론 오늘 보셨겠지만 일부 언론에서요. 네. 장관들이 대신 답변하도록 한 대본이 사전에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러면서 사전 대본 의혹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뭐 우리 저 사회자께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대통령의 그 대국민 뭐 대화나 네. 그다음에 또 기자들을 통한 기자회견이나 예. 뭐 이건 그런 기사를 쓰는 기자들께 정확히 아실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어떤 질문을 사전에 받아본 적도 없고요. 음. 국민과 대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일체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없고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네, 사실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조금 불편한 말씀을 제가 직접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야당의 비판적 평가인데요. 네. 자화자찬, 팬미팅, 돈키호테 이런 혹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야당의 비판을 늘 존중하는 마음으로 네. 제가 국민소통수석으로서 인내하면서 반박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좀 이번에는 좀 섭섭합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그 마지막 인사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자화자찬이라고 음. 그렇게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예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네. 자화자찬은요. 그래서 어떤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칭찬하는 데 대한 민망함을 이야기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네. 그러나 지금 언론에서 또 뭐 일부 어디서 얘기하는 자화자찬은 사실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거나 아, 저희가 사실을 과장해서 이야기한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네. 대통령이 하신 말씀 어디에도 그리고 음. 청와대 발표 어디에도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것이 있으면 그 근거를 가지고 비판을 해주시면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자화자찬을 마치 귀가 따갑도록 하시는 것은 좀 저는 이제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한 말씀만 더 보태면 또 오늘 돈키호테라는 그런 표현도 나왔던데 네. 좀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게 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음. 저는 좀 뭐 제가 정색하고 반박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예. 뭐 그냥 이렇게 좀 품격 있게 돌려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돈키호테를 하면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 원작을 수정해 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하. 돈키호테의 성격이 네. 좀 품격 있고 진정성 있고 이런 성격의 소유자로 소설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하나 좀 질문을 드리자면요. 대통령께서는 1일 신규 확진자 수 1만 명까지 생각하고 대비 중이다 이렇게 이제 밝히셨는데요. 네. 사실 뭐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일선 병원장들 인터뷰를 해 보면요. 현장에서 네. 나오는 목소리는 이미 병상과 의료진 부족하다. 네. 그래서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계속 진행, 이거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런 어떤 대책을 말씀하시는 전문가들이나 여러 의견들을 보면 예. 가장 보수적인 의견서부터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죠. 네. 정부는 그 중에서 최적 대안을 선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자, 우선 그 1만 명까지 예상하고 확진자 증가하는 것은 이미 일상회복 논의 과정에서 예상되었던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셨고요. 네. 그러나 아직까지는 확진자 증가세가 아직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이다, 관리가 가능한 그런 범위 안에 있다라는 뜻일 거고요. 다만 이제 병상이 위중증 환자의 병상이 좀 계속 부족해 보이고 대통령님께서도 자꾸 그것이 이제 뭐 빠듯빠듯해 보인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문제는 분명하게 좀 우리가 같이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외에 다른 질병은 없습니까? 다른 질병의 중증 병상은 늘 70% 이상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게 우리나라거든요. 네. 그런 환자들을 내보내고 이 위중증 코로나 환자만 위한 병상만을 확보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아주 빠듯한 상황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런 병상들을 확보해 가는 것이고요. 네. 그런 것들은 이미 다 예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네. 다만 정부는 그런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잘 들으면서 계획대로 예정대로 최선을 다해서 할 일은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께서 지금까지 잘 해주셨듯이 네. 그 어떤 그 일상 회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런 개인 방역 수칙이나 마스크 쓰기 이런 어떤 것들에 정말 해이되지 않은 마음으로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백신 추가 접종의 접종률과 미접종자의 대상들을 더 넓혀서 네. 5세부터 11세까지도 미국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아마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략들을 가지고 네. 국민과 함께 해 나가면 저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대통령 답변 중에요. 부동산 관련 부분도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현재에 대한 진단이 부동산 가격은 안정세에 접어들었고 하락 안정세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네. 일부에서는 이 부분이 좀 현실과 조금 동떨어진다.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느끼는 감정은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객관적 수치를 가지고 대통령은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하향 안정세로 쭉 그런 목표 정도의 우리 임기 말까지 이어진다면 그때쯤은 국민들께서도 이제 집값이 안정이 됐구나라고 피부로 체감하실 그 시간의 간격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울의 아파트 값 이런 것들이 9월 둘째 주부터 계속 상승폭이 계속 둔화되는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일부 지역에 따라서는 집값이 실제로 떨어지는 지역이 있고요. 그래서 네. 이것이 문재인 정부 정책의 효과로 나타난 현상인지 네. 그리고 이것이 지속 가능하게 이어져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향 안정세로 그렇게 이어질지 네. 그것은 지금 면밀하게 저희들이 모니터링하면서 지켜보고 거기에 또 맞는 대책이 있으면 또 강구해 나가고 네. 이런 그런 어떤 하향 안정세의 시작 입구 지점쯤에 있는 것이신데 네. 예단하지 않고 대통령 말씀대로 임기 말까지 하향 안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뭐 소장님 말씀처럼 대통령께서는 객관적인 수치 통계를 보고 현상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문제가 상승률이 줄어들고 잡혀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 가격만 보자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이미 높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 청년이나 일반 그냥 월급 소득자들 이분들 입장에서는 집을 살 수도 없다. 그래서 현실과 괴리감이 많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게 이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라요. 예. 그러나 계속 상승폭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보다는 네. 어쨌든 상승은 하되 또 이미 많이 올라 있지만 상승은 하되 그러나 그 상승폭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시그널로 일단은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통령의 말씀대로 임기 말까지 이미 많이 올라 있는 이 집값
또 이런 것이 하향 안정세로 쭉 이어져서 결과적으로는 무주택 서민과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영끌까지 해서 집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청년, 신혼 부부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집을 마련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박탈감을 느끼도록 한 데 대한 죄송함을 분명하게 어제 또 사과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정책들을 동원해서 집값을 하향 안정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청년 실업 일자리 관련해서요. 대통령께서 네네. 이제 고용이 99.9% 회복됐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네. 역시 현장에서는 그런 느낌이 안 든다. 이 99% 네. 이상 고용 회복 그 체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코로나 위기에 대응해서 뭐 사회자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6차례 추경을 포함해서 한 70조 원 정도의 과감한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거든요. 네. 그래서 한 일자리를 지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양적으로는 코로나 직전에 최고점을 기록했던 직전에 대비해서 99.9%가 통계로는 회복이 된 것입니다. 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어떤 질적인 측면까지 포함해서 완전한 일자리 회복이냐 그렇게 보고는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네. 그래서 점차 이런 어떤 양적인 회복에 이어서 질적인 일자리 회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정부 정책뿐만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민간 협력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청년 희망원 프로젝트라는 것을 사회자님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예, 이 향후 3년간 한 18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인데요. 계속 네.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기업 KT, 삼성, SK, LG, 포스코 여기까지 지금 발표를 했고요. 다음에 예. 현대차가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아하. 그래서 이런 대기업에서 민간에서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18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민간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고 정부가 지원하고 하는 이런 어떤 그 협업도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다. 네. 네, 그런 마지막으로요. 네네. 재난지원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내각의 판단을 신뢰한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국회는 이미 그 내년도 예산안 이런 것들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고요. 예. 예산안의 변경을 가하려면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정부에 다시 동의 구하는 절차가 있는 것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또 초과 세수를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정부는 당과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도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다 지급할 그 정도의 여력까지는 안 된다고 설명을 잘 드려왔고요. 네. 그래서 당과 후보가 실제로 초과 세수가 이렇게 있지만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국가부채도 상환해야 되고 네. 손실보상도 미진한 부분 더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간접피해 업종도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을 쭉 계획을 보니 그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할 수 있는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네. 잘 아시게 됐고 이해했고 그래서 후보의 그런 결단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지 뭐 그런 어떤 취지지 일부 언론의 보도대로 당정이 갈등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정부 뭐 누구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